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금일도 변함없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공휴일 전날에 어떤 걸 좀 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썸네일도 좀 보셨겠지만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가를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꾸준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일 영상에서는 레포트 기준 사실에 입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과 의견 나눠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상 개수가 제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이런 의견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꾸준하게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좀 선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하시거나 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될 거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글을 드리고 만약에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같이 공부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제가 또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 선정을 해서 영상을 또 찍어볼 예정이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보유자분들은 최근에 이런 행보가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SMR 그리고 원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나와서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0.4% 정도 12,550원 이렇게 오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금일 또 한정기술도 급등을 했었고 뭐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급등을 연출한 이후에 또 하락 전환도 맞이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두산중공업만 가지 않는 이런 흐름에서 굉장히 속이 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올라간 부분은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허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과는 다르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시총 같은 경우도 5조가 훨씬 넘죠. 5조 한 3천억 정도 되나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시총도 좀 무거운 종목이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들보다도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부담감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기도 하겠죠. 뭐 공매 비율들도 훨씬 더 많고요. 뭐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들 뭐 잘만 잡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을 쉽게 하는 이런 종목들은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는 없고요. 여러 종목들 다 사놓고 승률이 좋기만을 기다려야지만 좀 결과를 봤을 때 빨간불을 보실 수 있는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종목으로는 수익 보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오래 가고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꾸준하게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도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너무 다른 종목들 부러워하지 말자. 어차피 내가 못 산 종목이라면 내 종목만 집중하고 쳐다보지도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원전이 가는데 안 간 거는 좀 아쉽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렌탈 잡아보자는 좀 취지였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해 볼 부분이 주가가 다시 이렇게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첫 번째로 받쳐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산의 지배구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두산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 두산중공업이 있고 그 두산중공업이 다시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또 자회사 두산바켓도 있고 두산건설도 있습니다. 여기에 좀 논외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대주주가 두산중공업이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뭐 7, 8월이었나요? 이때부터 좀 이어져 왔던 두산 인프라코어. 다시 보시면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매각 소식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쭉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두산 인프라코어가 투자 부분 그리고 사업 부분으로 분할이 되면서 뭐 사업 부분은 현대중공업이 매각을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투자 부분은 원래 종속 회사인 두산중공업이 가져가고 그 산하에 있던 두산마켓도 또한 두산중공업으로 편입이 된다.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죠. 뭐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같은 경우는 3분기면 이제 6월 뭐 말이나 7월쯤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 매각 대금이 8,500억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무 개선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두산중공업 이렇게 자회사로 편입된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순차 입금 이런 부분이 있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부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또 매각설도 있었습니다. 두산마켓에 대한 매각설도 있었지만 이번 연말까지 또 4.2조 정도 에서 이런 부채가 있었는데 연말까지 2조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현재는 매각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분기 실적에 두산마켓 관련해서 한 1,300억 정도 또 두산중공업에 이렇게 편입이 되었죠. 반영이 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 있는 주요 회사죠. 미국에 이제 주요로 두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미국 바이든 인프라 투자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뭐 현재는 두산중공업 매출에 뭐 크게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2년에서 3년 안에는 또 수소 관련해서 굉장히 또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매출 등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두산중공업한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소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제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중공업 부분 이렇게 좀 레포트를 참고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중공업 부분이고요. 1분기 수준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한 1조 3조 원, 코로나로 인한 매출은 소폭 감소, 지난해 구조조정 효과 등으로 영업이익 및 단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하였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2000년 1분기, 2021년 1분기 전년 이제 동기 대비 봤을 때 수주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수주 잔고 남아있는 잔고도 훨씬 늘어있는 부분이고요. 매출액 뭐 이렇게 좀 줄어들었 2천억 정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1조 2천억 유지 그리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상당히 중요하죠. 적자에서 크게 흑자로 상회를 했다. 그리고 에비타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죠? 기업이 이제 영업으로 해서 벌어들인 현금 그리고 창출 능력을 말하는데 적자 780억 정도 적자였다가 1000억 흑자 전환에도 모자라고 크게 상회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이는 1800억 정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봐도 2021년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상당히 증가세를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중공업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2021년 이제 계획에 대해서 또 제가 떠왔는데요. 2021년 수준은 전년 대비 57% 증가, 매출은 약 11% 증가 및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계획이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뭐 19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수주가 4조, 2020년에는 5조, 그리고 21년 금년에는 8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주 잔고
13조, 14조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또 2021년 17조로 이렇게 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상당히 제일 높죠. 5억, 5조 8천억, 거의 5조 9천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0억에서 굉장히 적자로 돌아섰다가 현재 이제 2,200억 정도를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적자에서 크게 상회를 할 거다라고 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또 풍력이라던가 수소라던가 가스 터빈 그리고 SMR 관련해서 모든 것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이렇게 좀 수주를 하고 계획을 하겠다. 2021년 이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또 재무 개선 효과라고 나왔죠. 그러면서 개선 실적 구조조정으로 해서 1,800억 정도. 두산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뭐 적자 계속 보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구조조정으로 해서 향후 연간 영업이익 1,800억 원 이상 개선 효과를 봤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클럽 모 매각을 해서 또 부채 감소 1,245억을 감소를 했다. 그리고 뭐 자회사를 통해서 또 자본 6,500억 두산 피오셀 지분을 수중을 했고요. 유상증자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채도 감소하는 효과, 그리고 또 자회사 두산 피오셀을 통해서 자본을 5,400억 정도 증가를 했고,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을 이제 했죠. 그 매각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 대금은 3분기 예, 들어옵니다. 8,500억 가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매각 대금은 8,500억 이외에 뭐 자산 현금 유익 2,281억 원, 현금화 가능 자산 1,226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상당히 좋다. 재무 구조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런 부분 신재생 쪽으로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잘하는 것만 이제 이 회사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전체 실적 제가 이렇게 좀 캡처를 해왔는데 그동안 두산중공업 매출 같은 경우는 허울뿐이었다라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뭐 연간 매출액은 이렇게 14조에서 15조가량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만 체크를 해봤을 때 2020년 기준으로 이렇게 상당히 10배 가까이 줄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를 지속을 했는데 2020년 기준 8배 가량 또 적자 폭이 굉장히 커졌었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이번 1분기 발표가 되었죠. 이런 발표에서 지난 4분기 연결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봤을 때 당기 순이익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30억 정도 적자였다가 3,700억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 1,300억 적자였다가 2,400억, 2,481억, 뭐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크게 이렇게 상회한 부분은 뭐 이번 연도 첫 단추는 상당히 잘 끼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1년 이런 잠정 실적 이렇게 발표는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만약 1분기 실적과 비슷하게 2분기 그리고 3분기 수준으로 만약에 이어질 수만 있다면 19년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적으로 향후 신재생 매출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과 또 두산 밥캣 이번에 또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죠. 그리고 두산 퓨어셀 수소 관련해서 앞으로 영향력,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SMR 수주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곁들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재무적인 요소는 나빠질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고 여러 가지 미래 성장성 매출 구조로 변화했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수주 소식이 좀 나와야겠죠. 뭐 해수 담수화라던가 여러 가지 플랜트 또 수소 관련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여러분들도 주가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야 더 버틸 수가 있겠죠. 예상치보다 만약에 하회하는 이런 실적 발표, 기대보다 떨어지는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도 주가 방향은 또 하방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적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사실 딱히 새로운 내용은 볼 건 없습니다. 당분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이 방향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에 대한 부담은 역시나 존재하지만 저는 주가를 그걸로 해서 이렇게 크게 또 하락시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시해둔 이런 구간들 잘 체크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함없이 1차 목표가 저는 14,000원 유지, 그리고 이번 지지 라인이 11,800원이죠. 여기를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12,800원을 뚫고 또 한 단계 위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로 수익 낼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목표한 대로 대응하셔서 이제 종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은 두산중공업 지분 구조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거나 두 중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또 휴일인데 푹 쉬면서 짬 나실 때 또 제 영상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